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지구과학 원 직권의 변동에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해서 좀 해볼 건데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여기 속성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를 했던 친구들 그리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을 위주로 빠르게 속성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충분히 개념들을 학교 개념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해양저 확장설까지 선생님이랑 백지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복습은 수능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 위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오냐? 자, 첫 번째 백에너의 뭘까요? 대륙 이동설입니다. 자, 대륙 이동설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약 2.7억 년 전, 즉 고생대 말에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형성입니다. 아직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한 2억 년 전쯤입니다. 중생대 중기에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이루었다라는 게 대륙 이동설입니다. 자, 증거 4가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한계점이 있었죠? 얘는 원동력을 이 학자분은 원동력을 제시하긴 했지만 기조력 같은 것들 그리고 원심력 이런 것들로 제시했기 때문에 원동력에 대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멘틀 대류설입니다. 참고로 멘틀 대류설에서는 해령과 해구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멘틀이 대류해서 대륙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멘틀은 어떻게 대류하냐? 멘틀이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있죠. 이 온도차가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장했던 게 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각이 생성. 그리고 멘틀이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하강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산맥들 있죠. 산맥들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얘도 충분히 붕괴열이 그 정도로 크지는 않다라고 해서 지지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달한 게 뭐였죠? 음향 측싱법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독일이 영국을 이제 공격을 하러 갈 때 잠수함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해저 지형에 대해서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때문에 그때 영국에서 해저 지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음향측신법이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음향측신법으로 구한 이 수심의 깊이는 2분의 1 VT입니다. 여기 T는 이제 왕복 시간인데, 자,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고요. 자, 수심 그 바다에서의 물에서의 음파의 속력은 1500m/s 이 정도는 좀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음향측시법을 통해서 비로소 뭐를 알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해저 지형을 알게 됐는데 예전에도 해산은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도 해산은 있었으나 이런 열곡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해구가 발견되게 됩니다. 자, 해구는 참고로 개념적으로 6km보다 깊어야 해구입니다. 6km보다 깊어야 해구입니다. 자, 음향측신법을 통해서 비로소 해양저 확장설이 정립되게 됩니다. 해양저 확장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여기 보면 열곡이 발견된다 했죠. 이 열곡의 의미는 여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력, 즉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걸 보고
아, 여기 해양저가 확장하는구나. 확장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해양저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지가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해양저가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퇴적물이 쌓이겠죠. 근데 이 퇴적물의 속도가 일정하게 쌓인다고 전제한다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는 자, 해양저가 확장한다. 즉 대륙이 이동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증거로 이 두 가지 증거로는 지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때 한참 고지자기 복각이 연구가 활발했었습니다. 아, 고지자기 복각이 아니고 고지자기 연구가 활발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암석들에는 이제 철 물질 광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자성을 가진 물질들이 지구 자기장을 방향과 일치되게 이렇게 방향이 설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굳으면 이게 다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 모양을 유지한다는 건데,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똑바로 됐을 때 있죠. 지구 자기장이 똑바로 됐을 때는 정자극기고요. 지구 자기장이 반대로 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될 때는 역자극기라고 하는데, 정자극기에는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생기고 굳으면 이렇게 북쪽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위로 향하겠고, 역자극기가 될 때는 이렇게 N극과 S극이 바뀌니까 아래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을 이루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지? 이런 아날로그한 방식 말고 모두 지우기.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 수능 포인트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고생대 말 2.7억 년 전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됐는데, 참고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최초의 대륙이 아닙니다. 원래 대륙은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는데 가장 최근에 합쳐진 대륙이 초대륙 판게아입니다. 그 전에도 초대륙이 있었습니다. 초대륙은 최초의 대륙이란 뜻이 아니라 합쳐진 대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산맥이 에팔레치아 산맥입니다. 그리고 중생대 중기 때 2억 년 전, 이것도 수능 포인트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이때 분리되어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을 분포를 형성했다. 4가지 대륙 이동 증거 제시했고 원동력 제시는 못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 사진이 보면 이 사진이 이제 초대륙인 판게아의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증거들. 자, 정확히 말하면 해안선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대륙붕의 형태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질 구조, 석탄층 연속성 여기 일어나겠죠. 에팔레치아 산맥과 여기 칼레도니아 산맥. 그리고 고생물학적 증거도 있을 거고요. 자, 빙태물이 곳곳에서 보인다. 즉 빙하 퇴적물이 보이는 것 통해서 과거에는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 있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자, 홈스의 멘틀 대류설 선생님 설명했고요. 자, 이때 당시는 멘틀 상승부에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지각이 해양 지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령 개념도 없었고요. 자, 멘틀 하강부에서는 산맥이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용융시킬 만큼 충분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음양층신법 통해서 여기서 왕복 시간을 구해가지고 깊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깊이 6km 이하죠. 자, 6km가 안 되면 거의 해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해구 아닌가요? 해령입니다. 이거는 열곡을 표현한 거고요. 6km가 안 됐고 양측을 여기 해령, 여기 축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죠. 이러면 해령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지적인 줄무늬가 일치한다는 거,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래서 해저 확장설에서 해구와 해령, 해령과 해구의 개념이 정립됐었습니다. 그래서 증거 세 가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증거 세 가지가 수능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여기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해령을 축으로 고지적인 줄무늬 대칭인 거, 자, 깊이도 점점 일정하게 얕아지는 거 보이시죠? 퇴적물 나이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자, 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륙 이동의 증거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 지점과 니은 지점은 현재보다 고생대 말에 가까웠다? 그렇죠. 이때 하나로 합쳐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도 하나로 연결된 산맥이었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지점 보겠습니다. 여기 인도 쪽이죠. 인도는 고생대 말의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면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면 멈춘 다음에 한번 생각하고 해봅시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느리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미 다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선생님이 복습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이해 안 되면 선생님 교무실로 찾아와서 따로 질문하세요. 아니면 유튜브로 댓글 달거나 리로스쿨에 올려도 선생님 친절하게 좀 답변해 주겠습니다. 자, 기니디 순서 없이 나타냈네요. 자, 핵심 개념. 대륙이동설 다음에 멘틀 대류설 다음에 해양저 확장설이었죠. 이론이 제시된 순서는 기역, 디귿, 니은. 맞군요. 기역에서는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과거의 빙하 흔적들이 증거로 제시됐죠. 네 가지 증거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면 개념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해령 양쪽에 고지적인 분포가 대칭을 이루는 거 누구의 증거죠? 니은의 증거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대륙이동설과 해양저 확장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장면이다. 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백연어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으로 기조력과 원심력 같은 것들을 제시했죠. 이거 아닙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얇아져. 멀어질수록 두꺼워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쌓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고요. 고지적인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으로 분포하는 것은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맞죠? 그럼 누구만 맞았을까요? 2번 C만 맞겠네요. 다음은 아직은 판구조로는 안 배웠으니까 그 이전 단계겠네요. 자, 봅시다.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해양저가 확장된다. 이거 누구의 이론이죠? 해양저 확장설이죠. 해양저 확장설. 멘틀 상하부의 온도차. 바로 나오네요. 멘틀 무슨 설? 대류설.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이동설. 보겠습니다. 세 이론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 다 맞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기역 때문이다.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홈스는 변환단층, 이거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자,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에서 변환단층이라는 내용 지금까지 나온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학생 C는 아웃. 정답은 A, B가 되겠습니다. 자,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건데, 선생님, 얘 해구인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봤죠? 해구 아니죠. 왜? 6km가 안 됩니다. 그리고 축을 통해서 대칭입니다. 참고로 여기 선생님 어디예요?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거는 북반구든 남반구든 다 대서양에 있는 중앙 해령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다 외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가는 백예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야. 맞죠? 나는 해구 아니지. 6km 안 되잖아. 나에서 수심이 깊을수록 음파의 왕복 시간 길어지는 거 맞죠? 2분의 1 VT. 정답은 그럼 몇 번이죠?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답률 57%네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가와 나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측정한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연령과 수심을 나타낸 것이다. 자, 0일 때가 해령이겠죠.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A 지점이랑 B 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뭐와 비례하죠? 나이랑 비례한다고 했죠? 다시,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나이랑 비례합니다. 퇴적물이 속도가 일정하게 쌓이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나이랑 비례합니다. 그러면 A의 나이가 많죠? B의 나이가 많죠? 그렇죠. B의 나이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B에서가 두껍지 A에서가 B에서보다 두껍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600km인 지점 어디죠? 여기네. 이 수심 두께를 말하는 거죠. 가는 이 정도고 나는 600km. 이 정도네요. 자, 누가 더 길이가 기나요? 자, 나가 더 길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디귿, 최근 3천만 년 동안 해양 지각의 평균 확장 속도. 자, 어디가 어딘지 각각 태평양과 대서양이네요. 여기 태평양이고 여기 대서양인데, 자, 동일 연령 동안 얼마나 갔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거의 300만 년 동안 3천만 년 동안 이 정도밖에 못 갔고, 여기는 3천만 년 동안 이만큼 갔네요. 태평양이 훨씬 빠르죠? 자,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괜찮으실까요? 자, 여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남반구 중위도네요. 어느 해양 지각의 연령과 고지작이 줄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중 하나이다. 자, 지금 현재의 위치니까 정자극기겠네요. 니은은 역자극기겠네요. 자, 고지작이 방향은 항상 북극을 향합니다. 자, 북극을 향한다고 한다면, 자, 역자극기니까 북극이 반대가 됐었겠죠? 그러면 역자극기의 이쪽이 남극을 향하는 거고요. 여기가 북극을 향하는 거니까 여기가 북, 남, 그러면 서쪽이 여기고 동쪽이 여기네요. 자,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해령을 축으로 멀리 있을수록 더 두껍습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두껍다? 틀린 말이죠. 니은, A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 자, 해령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점, 해구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A 하부의 멘틀 대류 상승부 맞는 말이고요. 자, B는 A의 서쪽에 위치하죠. 그럼 정답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선생님이 괜찮아 보여서 갖고 왔는데, 이거 수능 단골입니다. 근데 수능에는 이제는 많이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학평, 모의고사 이런 데는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그냥 대략적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음파 왕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심이 깊다를 생각을 한다면 얘 한번 볼게요. 대충 A4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B 보겠습니다. 자, B2에 9.4니까 이거 반으로 나눈 다음에 1500 곱하더라도 6km보다 깊습니다. 그러면 B2쯤에 해구가 있고 대충 이런 모습을 띠겠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해구의 모습입니다. 자, A의 해력, 이거 수렴형 경계는 아직은 안 배웠는데
해구가 있는 곳이 수렴형 경계입니다. 자, 그래서 A 해역에는 발산형 경계가 존재하고요. 자, B 해역에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 이거 곱해보면 맞는 말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디귿, 판해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 자, A 해역은 판해 경계 가장 어린 나이죠. B는 이미 와가지고 여기 이제 섭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아직 여기는 안 다뤘는데 선생님은 지금은 모든 그래도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를 다 수업을 성실히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선생님이 한 번 더 다뤄주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대서양. 대서양 진짜 많이 나오죠? 여기 해령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대서양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개 좀 많이 나옵니다. 대서양과 동태평양.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림 가는 대서양에서 시추한 P1에서 P7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 해령이 있네요. 여기 발산형 경계. 그러면 여기 판해 경계에 가까울수록 어리다. 확인해 볼까? 자, P5가 가까우니까 가장 나이가 어리고 거리와 연령이 비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1이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많다.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은 P2가 P7보다 많다. 그러니까 퇴적물이 가장 오래됐냐, 즉 두껍냐랑도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 P2는 여기 있고 P7은 여기 있네요. 자, P2가 P7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많은 거 맞죠. 퇴적물의 두께 두껍다. P1에서 P5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데 그러면 얇아지겠죠. 자, P3과 P7 사이의 거리는 자,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증가할 것이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근데 과학자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어떤 의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지진의 종류 좀 볼게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갈라진 부분 있죠. 이걸 이제 단층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3D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단층면보다 위에 있는 곳이 상반이라고 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곳을 하반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면을 기준으로 위 아래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반이 아래로 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단층, 그리고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역단층.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장력이라고도 하고 인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역단층은 자, 양 옆에서 미는 힘, 즉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엇갈리는 단층을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배운 개념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발산형 경계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죠. 해령을 중심으로. 반면에 수렴형 경계, 선생님이 아직은 설명 안 했지만 자, 해구 쪽에서는 하강부죠. 멘틀 대류의 하강부인데 미는 힘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역단층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따지면 정단층과 역단층은 설명이 되죠. 정단층과 역단층은 설명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의 지진 활동,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되는데 여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아, 지금 여기까지는 해양조 확장설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만 기준으로 보지 말고 얘도 함께 봐서 여기를 A판, 여기를 B판이라고 얘기하자. 즉 여기 있는 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판 구조론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해령에서 이동 방향이 이쪽으로 가죠.
여기는 반대쪽으로 갑니다. 여기도 왼쪽으로 가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 왼쪽으로 여기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얘네들의 운동은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를 보면 상대적으로 엇갈리는 운동이죠. 자, 여기도 보면 상대적으로 엇갈리는 운동. 여기서도 지진이 일어난다를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어긋나는 단층을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해저에서 나타나면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무슨 단층? 변환 단층. 그러니까 해양저 확장설에서는 변환 단층을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거를 이 하나만 이 해령을 설명만 하지 않고 이 변환 단층까지 묶어서 기준을 경계로 나눠서 A판, B판으로 나눴기 때문에 비로소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었다. 즉 수능 포인트입니다. 변환 단층의 발견으로 인해서 판구조론이 정립되고 비로소 지구상의 대부분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려보냐면 이걸 안 보고요. 자, 여기가 대륙지각이죠. 여기가 해양지각입니다. 참고로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부 멘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멘틀, 여기 연약권이고요. 이 상부 멘틀의 일부랑 이 지각까지 합쳐서 약 100km 정도 되는 곳을 암석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연약권 말고 이 연약권이 부분 용용돼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전체 이 암석권 판이 이동한다. 그래서 대륙이 이동한다 라는 것이 판 구조론의 최종적인 정립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집에서 혼자 백지복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몇 개의 판을 외워야 되나요? 사실 판의 종류 정말 많지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태평양판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요. 여기 나즈카판, 남아메리카판, 뭐 카리브판, 코코스판, 북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아프리카판, 이 정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의 경계에 따라서 이 지질 운동이 좀 달라지거든요. 어떤 것들은 화산이 일어나고 어떤 화산 활동, 어떤 것들은 지진이 좀 일어나고 지진도 또 깊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깊이에 따라 다른 지진도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의 경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 구조론의 정립으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 화산, 판의 이동 같은 것들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자, 여기 봅시다.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는 발산한다고 해서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면 판과 판이 만나죠. 즉 수렴한다고 해서 수렴형 경계라고 하고요. 여기는 어긋나죠. 어긋나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 사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는 거 수능 포인트고요. 자, 수렴형 경계에서는 주로 해구가 나타난다. 발산형 경계에선 해령이 나타난다. 몇 가지 더 있죠? 발산형 경계에선 정단층이 일어나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역단층, 보존형 경계에선 주로 주양이동 단층이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백지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저 확장설 이후로 자, 지진의 종류 세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단층 있었고요. 자, 판 구조론의 정립입니다. 자, 판 구조론. 판의 그림.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 구조론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판의 경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판의 경계는
세 종류가 있었죠. 자, 뭐가 있죠?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있었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에서 나오는 지형들 그리고 지진의 종류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참고로 지진은 뭐 명확하게 딱 떨어뜨리진 않지만 보통 70km까지는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자, 진원의 깊이가 이제 770에서 300 사이면 이제 중발 지진, 300보다 크면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발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진이 이 위쪽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로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산 발생하고 방금 전에 설명했던 지형들, 해령, 열곡대 이런 것들 나타난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렴형 경계는 조금 많이 아셔야 됩니다.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지진, 뭐 화산 이런 것들 다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뒤로 가면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자, 대륙 해양은 또 나뉩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했죠. 하나는 호상열도가 발달하는 대륙해양, 그리고 하나는 화산호가 발달하는 대륙해양, 이거 알아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해양판에서 호상열도가 나타난다고 했죠. 참고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으로 섭입한다. 그런데 대륙판과 대륙판은 서로 밀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해양판과 해양판은 밀도가 한쪽이 큰 경우가 많은데, 대륙판과 대륙판은 밀도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섭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습곡산맥만 생기고 끝납니다. 그래서 지진도 여기 대륙해양판과 해양해양판은 신발 지진까지 다 나타나는데, 대륙판은 중발 지진까지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산이 분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대륙판보다 해양판의 밀도가 큰데요. 밀도가 커서 섭입하면서 마그마도 생기고 분출이 가능한 조건인데, 얘네는 마그마가 생성은 되지만 분출되지는 못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보존형 경계는 조금 선생님이 생략했는데, 발산형 경계는 판이 그래서 생성되는 곳, 수렴형 경계는 판이 소멸하는 곳,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산 활동 일어나지 않고요. 주로 지진만 일어납니다.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더 꼼꼼하게 백지 정리해줬죠. 그 백지 보면서 성실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춘 다음에 발산형 경계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열곡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가 좀 생성되면서 해령이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지점 지구상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지금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인데, 한가운데가 아니라 동쪽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곳인데요. 아직은 완전한 해양으로 갈라지진 않았지만 여기가 이렇게 열곡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프리카 대륙은 이렇게 쩍쩍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보존형 경계입니다. 여기도 한번 멈추었다가, 자,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는 게 수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변환 단층이 발달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수렴형 경계입니다. 사실 수능 문제 여기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다 많이 나오지만, 자, 판과 판이 모이는데요. 멘틀 대륙 하강부고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판도 두 개가 있으면 한쪽 해양판이 다른 쪽 해양판보다 밀도가 큽니다, 주로.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은 사실 별로 큰 밀도 차가 없기 때문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깊게 섭입하지 않고 그냥 습곡산맥 정도를 형성합니다. 자, 부딪히니까 마그마는 생성되지만 분출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륙판이 부딪힐 때는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발 지진까지밖에 안 일어난다라는 거. 습곡산맥은 뭐 부딪히니까 당연히 자, 진흙 같은 것들 보면 부딪히면 이렇게 솟구쳐 오르겠죠. 이런 것들이 습곡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양판, 대륙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한쪽 판이 다른 판을 섭입할 때 여기가 유라시아판 대륙판이고 여기가 해양판인데요. 여기 좀 봅시다. 이렇게 마그마가 생성돼서 분출됐는데 이 바다에 의해서 이 바다로 이 화산섬들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한다면 호상열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상열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려면 경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점에서도 그 화산섬 나타나죠. 얘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열점은 수려면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호상열도라고 할 수 없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고. 자, 해양판과 대륙판 두 번째 버전인데요. 자, 해양판이 대륙판을 섭입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나스카판인 것 같고 여기 남아메리카판 주로 그런데 마그마가 분출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 습곡산맥 위에 화산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양쪽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은 그냥 호상열도라고 안 하고 화산섬, 화산호라고 합니다. 해양판은 호상열도 잘 발달하겠죠. 자, 이런 해양판의 경계, 해양판 대륙판의 경계, 대륙의 경계 이런 것들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대륙판을 보겠습니다. 자, 대륙판도 화강암질이고 화강암질과 화강암질이 만나서 여기가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어떤 마그마일까요? 화강암질 또는 유문암질 마그마인데요. 얘가 위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굳어요. 그러면 화강암질 마그마가 여기서는 관입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습곡산맥은 생기고요. 여기 어디일까?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이렇게 부딪히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 생성 과정입니다. 이렇게 위로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습곡산맥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때 중생대에 쌓였던 여기 암모나이트 같은 애들 다 여기 정상에서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있고 여기는 어딜까? 이게 나스카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여기 안데스 산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호상열도일까요? 아니죠. 바다에 둘러싸이지 않았으니까 화산호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점점 동쪽으로 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진원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섭입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지진이 생성되는 원인이 되는 곳, 즉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많이 깊어지니까 300km 이상으로 깊어져서 신발 지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여기 좀 더 밑으로 깊어지면 신발 지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가죠. 여기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 여기도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래서 신발 지진 발생하는 거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수려면 경계에서 지각 변동 나타나는 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진원 깊이가 300 이상이면 까만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가 수렴형 경계일까요? 여기가 수렴형 경계일까요? 점점 깊어지니까 여기가 수렴형 경계겠죠.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문제도 이런 거 꽤 많이 나옵니다. 자, 판의 경계 여기라는 거 알 수 있는 이유. 진원의 깊이가 여기가 더 깊고 여기가 얕은데 얕은 곳에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되겠죠? 수렴형 경계에서.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는 뭐가 주로 발달한다? 해구, 습곡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한다 라는 것까지. 자, 여기 수렴형 경계 어디 있을까요? 대충 이 정도에 있겠죠? 여기 수렴형 경계 어디 있을까요? 신발 지진 여기 보이네. 그럼 이 정도에 있겠죠? 선생님, 여기 무슨 경계일까요? 정답은 수렴형 경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움직임이랬죠. 자, 얘는 조금 가고 얘는 많이 가니까 전반적으로 멀어지죠. 서로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발산형 경계. 얘는 한쪽보다 다른 한쪽이 더 많이 가니까 얘는 수렴형 경계고요. 선생님, 얘는 뭐죠? 자,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나눠보면, 자, 결국에는 다른 한쪽이 이쪽 B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얘도 수렴형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움직임이 상대적이죠? 그럼 여기는 보존형 경계, 여기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자, 이제 문제 풀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림은 대서양의 해저면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P1에서 P6 구간입니다. 자, 수심은 P6이 P4보다 깊다. 자, 이 시간 봐야 되죠? 자, 여기 3.959, 여기 P6은 몇이죠? 6.97. 시간에 비례하니까 P6이 P4보다 깊은 거 맞죠? 자, P3과 P5 구간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다. 자, 여기 사이에 갑자기 지형이 올라가는 쪽이 보이죠? 그러면 발산형 경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거 아니더라도 그림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고요. 자, 해양지각의 나이는 해령을 축으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그럼 P4가 P2보다 많다? P4는 해령 쪽인데 그러면 P4가 P2보다 적다. 정답은 P4가 P2보다 적고요. 수심은 P6이 P4보다 깊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여기 있네요. 네, 3번. 선생님이 이거 틀렸다고 잘못 봐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점점 깊어지네. 그러면 수렴형 경계 이쪽에 있겠네요. 자, 판의 경계는 A보다 B에 가깝다? A에 가깝죠. A보다 B에 가깝다는 말 틀렸습니다. 자, 니은. 이 지역에는 정단층이 역단층보다, 자, 수렴형 경계에는 역단층이 우세한다고 했죠? 그러면 정단층이 역단층보다 우세하게 발달하는 거 틀렸습니다. 선생님은 참고로 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 기역, 니은, 디귿 있죠? 얘네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등호 표시합니다. 먼저 부등호 표시해주고 A보다 B에 가까운지 얘가 한 말에 먼저 부등호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 A가 A에 더 가까운데 한 다음에 틀렸다. 이렇게 좀 선생님만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만들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자, 답이 이미 나와버렸네. 이 지역에서 화산활동은 주로 비가 속한 판에서. 그쵸. 자, 여기 섭입하면 여기서 마그마 생성되고 올라가서 화산활동 일어나겠죠? 그럼 정답은 디귿 하나만 있네요. 정답은 3번. 그림 가는 해양지각의 나이 분포와 지점 A, B, C의 위치를 나타냈네요. 이제 이런 것들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여기가 동태평양 중앙 해령이고요.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자, 해령 정상으로부터 깊이가 깊어지는 것도 보이고 나이에 따라서 깊이가 깊어지는 거 좀 보이죠? 자, 기니디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확장 속도 물어보네. 이거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좀 알아두면 좋긴 한데,
자, 섭입대, 수렴형 경계가 많을수록 확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태평양은 대서양에는 지금 수렴형 경계가 사실 없죠. 여기 수렴형 경계가 있는 게 아니죠. 반면에 태평양은 수렴형 경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섭입대가 많아서 확장 속도는 여기가 A가 속한 판이 B보다 속한 판보다 빠를 수밖에 없긴 한데, 자,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A까지 가는데 거리가 이 정도인데 500만 년 정도 걸렸나요? 아무튼 이 정도. 좀 젊습니다. 얼마 안 걸렸는데 얘는 B가 속한 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하얀색이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동일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갔다는 건 느리다, 빠르다. 그러니까 A가 속한 판이 B가 속한 판보다 빠르다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기본 개념으로 암기해두면 좋습니다.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속한 판이 빠르다. 2번, 해양저 퇴적물의 두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두껍다. 자, 해양저 퇴적물의 두께 뭘로만 판단하라 했죠? 나이랑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퇴적물의 두께가 만약에 퇴적물의 쌓이는 속도가 일정하다면, 그럼 B가 C보다 더 멀리 있네. 그러면 B에서가 C에서보다 두꺼운 거 맞겠죠. 이거 기본 개념이었죠? 멀어질수록 더 두껍다. 디귿, 해령 정상으로부터 해저면까지의 깊이는 A에서가 B에서보다 깊다라고 물어보는데, 자, 나이에 비례한다 했습니다. 자, A가 적나요? B가 적나요? 자, A가 적죠. 그러니까 적은 나이이면 깊이도 작겠죠. 그러면 A에서가 B에서보다 깊은 게 아니라 얕다가 되겠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럼 이 문제가 주는 좋은 개념들 하나만 알고 갑시다. 자, 퇴적물의 두께는 연령에 비례한다는 거 하나 알겠고요. 자, 디귿에서 좋은 거 줬습니다. 해령 정상으로부터 이 해저면까지의 깊이, 해령 정상으로부터 해저면까지의 깊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이 깊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령에 비례한다라는 거, 속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확장 속도가 아닌 연령에 비례한다라는 이 중요한 개념을 줬던 학평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주변에 있는 판, 이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 유라시아 판이죠? 여기 필리핀 판, 여기는 무슨 판이에요? 태평양 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A-에 해구가 존재하는 지점이 있다? 깊어지네. 그럼 수렴형 경계에 해구 존재하는 지점 있겠죠. B-에서는 판 경계에 서쪽은 여기고 동쪽은 여기죠. 자, 서쪽보다 동쪽에서 자주 발생한다? 아니죠. 여기서 자주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디귿,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는 A-가 B-보다 크다? 한번 봅시다. 자, 500km 지점, 여기는 500km 지점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거리가 걸려서 500km고, 반면에 여기는 시작점이 여긴데 동일한 두께만큼을 이 정도 걸려가지고 5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경사가 A-가 완만할까? B-가 완만할까? 자, A-가 훨씬 완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유라시아 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아프리카 판.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지각의 나이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A 지역 지금 발산형 경계죠? B 지역은 지금 발산형 경계에서 이쪽으로 판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섭입하고 있네요. 그럼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겠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발지진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발산형 경계죠. 니은, 화산 활동은 C 지역이 B 지역보다 활발하다. 자, 판의 경계에서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섭입할 때 섭입하는 쪽에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화산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C지역이 B지역보다 활발하다? 맞는 말이죠. 판의 경계 기역이 어디 있죠? 기역. 네, 기역 여기 있네요. 기역을 따라 발산형 경계가 발달하죠. 정답은 니은. 그림 가는 현재 판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시간에 따른 대양의 면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대양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과 좁아지는 게 있을 텐데 수렴형 경계가 많은 곳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수렴형 경계가 많아지는 곳이 선생님이 태평양판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된다, 소멸된다? 소멸된다. 그래서 태평양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면적이 대서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양의 면적이 좁아지는 게 누구냐? 태평양입니다. 점점 넓어지는 건 대서양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태평양판, 여기는 동태평양 중앙해령, 나스카판, 남아메리카판, 그리고 여기는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기역의 하부에는 해양판이 섭입하고 있다. 맞죠? 여기도 이렇게 섭입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 지진이 발생하는 평균 깊이는 니은보다 디귿에서 얕다. 니은보다 디귿에서 얕다 맞는 말이죠. 디귿이 발산형 경계니까 얕은 거 맞습니다. A는 대서양, B는 태평양 맞는 말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답률 61%네요.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판의 경계와 해양판 A, B를 나타낸 것이고 태평양판과 나스카판 얘기했네요. A와 B의 확장 속도를 순서 없이 A가 섭입대가 맞나요? B가 섭입대가 맞나요? A가 섭입대 훨씬 많죠. 그러면 확장 속도가 A가 빠르니까 얘가 A고 얘가 B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기역은 A의 확장 속도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T기간의 판의 확장 속도를 물어보네요. A가 B보다 빠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판의 확장 속도. 자, T기간에 A는 조금 느렸네요. 근데 B는 굉장히 지금 빠릅니다. 그럼 A가 B보다 빠른 게 아니라 느리죠. T기간에 생성된 판의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같은 시간이면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가 같으니까 3배 두꺼운 게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요. 자, 그림 가는 A판과 B판의 경계를 나타냈고 나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GPS를 이용해서 측정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렵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자, 점점 어디로 이동하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A판은 서쪽으로, 즉 북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A판은 북서로 이동한다. 점점 북쪽으로 가고 점점 서쪽으로 가고. 북서면 어디지? 여기죠? 여기. 자, 얘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북서인데요. 얘는 지금 이동량이 적은데 상대적으로 B판은 이동량이 굉장히 크죠. 화살표를 훨씬 크게 그려줘야겠네. B에서 A로 섭입하겠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판은 모두 북서 방향으로 이동했고요. 판의 이동 속도는 A보다 B가 빠른 거 맞죠?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가의 판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저 수렴형 경계니까 해석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도 보기가 좀 쉽게 나왔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봅시다. 자, 이제 질리고 지친다. 자, 여기는 무슨 판? 태평양, 동태평양 중앙해령. 여기는 뭐예요? 대서양 중앙해령. 뭐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빠르게 확장하고 여기 천천히 확장한다. 알 수 있겠죠? 자, 기억.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뭐에 비례해요? 나이에 비례한다. A가 B보다 두껍나? 자, A 한참 멀리 갔죠?
동태평양 중앙해령에서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껍겠죠. 니은 최근 4천만 년 동안이네요. 평균 이동 속력은 B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크다. 자,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B가 속한 판은 4천만 년 동안 이 정도 갔는데 얘는 4천만 년 동안 에게 요 정도밖에 안 갔네. 왜 그럴까? 일단은 맞는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수렴형 경계가 있어줘야지 이렇게 판이 강하게 잡아당겨져서 여기가 이렇게 강하게 잡아당겨져서 확장 속도가 빨라질 텐데 수렴형 경계가 없으니까 잡아당길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이동하는 겁니다. 디귿 지진 활동은 C가 D보다 활발하다? 보겠습니다. 지진 활동은 C, D. 판의 경계에서 활발하겠죠. 이게 판구조론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러니까 C가 D보다 활발하다는 아닙니다. 정답 몇 번이죠? 3번. 참고로 판의 이동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자, 판이 이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멘틀 대류하죠.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 판이 이동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새롭게 생성되죠. 그럼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하강하죠. 그러면 해령에서 판이 밀어내는 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판이 이동한다, 판에 이동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 섭입하죠.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정말 셉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각이 있고 여기 암석권의 상부 멘틀의 일부인 암석권이 있죠. 근데 이 암석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기 연약권도 있을 텐데 점점 식으면서 암석권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점점 두꺼워지니까 너무 무거워져서 밀도가 크고 쑥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판 전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아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의 이동 속도는 사실은 여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가 많아야 판의 이동이 빠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도 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뭐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 중인 내용인데 외국에서는 사실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고 사실 플룸 구조론 외국에 있지도 않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루지만 사실은 멘틀 대류 이런 것보다 이게 거의 90% 이상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배우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내신은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태평양과 북아메리카판. 여기 변환단층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지점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그럼 여기가 뭘까? 변환단층. 변환단층 이렇게 길게 있구나.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굉장히 길게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판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섭입하니까 너무 당연하죠. B는 C에 대해서 남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해령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령에 대해서 다 어디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 C는 남동쪽이고 B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네요. 그러니까 아니고요. 기억이 뭐죠? 변환단층이네. 변환단층의 발견은 멘틀 대류설이 등장한 계기가 아니라 판 구조론이 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아니고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고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판의 경계 여기 있네. 그럼 여기 수렴형 경계. 이제 이런 문제 지겹다. 자, 봅시다. 판의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죠. 수렴형 경계니까. 화산 하부에는 이거 아직은 안 배웠는데 물에 의해 암석의 용융점이 하강하여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비슷한 개념 좀 하겠습니다. 판의 밀도는 섭입하는 쪽이 섭입당하는 곳보다 크죠. B보다 A가 크다라고 말했네. 근데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2번. 자, 지금 섭입을 이쪽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이렇게 이거 구형이라 그렇습니다. 이거 지구가 구형이라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이지만 여기도 이 대략적으로 이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도 멀어지는 방향이겠네. 그럼 B에서는 판의 경계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면 발산형 경계인데 여기는 같은 방향이죠. 그럼 여기는 보존형 경계겠네요. 여기는 발산형 경계, 여기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A는 보겠습니다. C에서 인접한 두 판의 이동 방향은 대체로 남북 방향이다. 자, 동서방향 아니죠. 니은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는 A가 C보다 크다? C는 밀도차 거의 안 나죠. 근데 A는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밀도차가 크기 때문에 섭입 맞는 표현. 디귿 인접한 두 판의 나이차는 B가 C보다 크다? C는 인접한 두 판이 그냥 여기서 생성된 거잖아요. 근데 B는 맞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이차가 나겠죠. 여기서 오는 애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이가 더 많고 여기는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이고 그러니까 나이차는 B가 C보다 크겠네요. 정답은 5번. 비슷한 문제들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A, B,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뭐가 발달하지? 해구가 좀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네. 지각의 나이는 여기 지금 섭입하고 있고 A가 B보다 많다? A가 B보다 적죠. 종이 좀 울리네요. 자, B와 C 사이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그쵸?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니까 진항이 지금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맞고요. 디귿 화산 활동은 C가 A보다 당연히 활발하죠. 이것도 계속했던 개념입니다. 지금 계속 보니까 똑같은 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참 재밌지 않나요? 자, 여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이동하는 두 해양판 경계와 이동 속도를 나타낸다. 자,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령에서의 확장 속도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cm, 6cm씩 나올 이유가 없는데 자, 해령의 확장만 고려한다면 여기에 평균값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5cm, 여기로 5cm씩 확장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판 있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수렴형 경계 있겠죠. 여기서 1년에 1cm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cm 갔다가 1cm 뒤로 가니까 최종적으로 4cm. 여기는 5cm 갔는데 1cm 더 갔으니까 6cm.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두 해양판의 경계에서는 변환 단층이 있죠. 지금 여기 있겠죠. 당연히. 니은 해령에서 두 해양판에 1년에 각각 5cm씩 생성되는 거 맞죠. 디귿 해령은 1년에 1cm씩만 동쪽으로 이동한다 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 해양판의 경계와 이동 속도 있죠. 이동 속도는 여기서 제시를 해준 겁니다. 첫 번째, 판의 생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령에서의 판의 생성, 뭐 확장이라고도 하겠죠. 판의 생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고려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섭입하는 판일 수도 있고 뭐 다르게 뭐 멘틀 대로해서 보실 수도 있어서 그냥 경우에 따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2번 해령축이 이동하는 것까지 고려해라 라고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해령축이 왜 이동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 수렴형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판의 경계가 잡아당겨지는 거죠. 그것까지 고려해라 라고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해양판에 고지자기 분포와 지점 A, B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자, 판의 이동 방향이 남쪽과 북쪽 중 하나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 해령이 있다면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이어야겠죠. 근데 지금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인 곳이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 그러면 여기가 나이가 더 많아지니까 이쪽으로 판이 확장하는 거고, 확장했었고 옛날에는. 그리고 해령은 이미 이 안으로 들어갔겠구나. 그리고 계속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아, 판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A와 B 사이에 해령 없죠. 나이 많을수록 두께는 두껍습니다. A가 더 오래됐으니까 두껍죠. 참고로 MA는 밀리언 이어스 어고입니다. 100만 년 전을 의미하니까 여기는 7700만 년 전, 여기는 6200만 년 전이 되겠죠. 자, 현재 A의 이동 방향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가 하나 더 있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판 A와 B의 경계 주변과 시추 지점입니다. 자, 이거 정말 많이 봤죠? 연령과 거리는 비례한다 라는 거 우리 이전 기출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작년 기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경계로 해서 거리에 따라서 연령이 비례하는 걸 보니까 아, 여기가 해령이구나. 여기가 해령이고 여기가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진은 지역 A가 지역 B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지역 A가 지역 B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맞죠? 가장 오래된 퇴적물은 하부의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 방향, 기역과 니은이 같다. 가장 오래된 퇴적물 하부의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 방향, 즉 같은 시기에 생성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역과 니은이 같은 시기에 생성됐으니까 맞죠. 디귿은 리을에 대하여 2cm/년의 속도로 멀어진다.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연령이 여기 이거 비례 그래프죠. 그러면 하나 그냥 쉬운 거 점 찍어 봅시다. 자, 이거 1000만 년 전이죠. 200km를 1000만 년으로 놔두면 2cm/year, 1년에 2cm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얘도 1년이 지나면 디귿이 여기 있다는 거고 2cm 이동했죠. 리을도 2cm, 1년이 지나면 2cm 이동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디귿은 리을에 대하여 1년이 지났을 때 몇 cm가 이동하는 걸까요? 각각 2cm씩 이동했으니까 4cm/s 속력으로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비슷한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죽지 마시고 선생님 영상 여러 번 보면서 그냥 길 가면서 그냥 음악 듣듯이 듣고 mp3 듣듯이 듣고 자기 전에 유튜브 보듯이 보고 넷플릭스 보듯이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선생님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